21번 청소년 사이버 비행의 원인 중 개인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이버 비행의 원인은 그렇죠.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또래 집단 요인, 학교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은 익명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이 쉽게 나타나는 거고, 우울감이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거고,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성 관련 비행을 유도하는 겁니다. 가족적 요인은 가족 내 부정적 의사소통, 부정적인 양육 방식, 학대 무관심 방임, 부모 간의 갈등과 불화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래 집단 요인은 또래의 친구의 영향과 지지, 집단 내 모델링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 거죠. 학교 요인으로 학교 부적응, 성적 부진, 학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사회 환경적 요인은 향락 문화와 선정적 대중문화의 영향, 음란물 시청으로 인한 왜곡된 성의식,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비행 접촉 기회 증가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사이버 비행의 원인 중 개인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선 개인적 요인 들어가겠죠. 개인적 요인에는 우울, 공격성,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큐넷에서 답을 3번이 아니라 5번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족적 요인까지 포함해서 개인 환경적 요인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적 요인인 부모의 학대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개인 환경적 요인은 개인적 요인 플러스 가족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물어봤고, 그래서 청소년의 행동과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각각 개인의 내부 상태와 가정 내 환경을 통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답은 5번입니다. 22번 DSM-5 진단 기준에서 품행장애 청소년이 보이는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로 옳지 않는 것은 우선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후회나 죄책감 결여입니다. 잘못해도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냉담, 공감의 결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자신에게 미치는 것에만 신경 쓰는 거죠. 세 번째, 수행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성과가 낮아도 개의치 않으며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죠. 네 번째, 피상적이고 결여된 정서입니다. 감정을 가식적으로 표현하거나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만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주어진 선택지들을 보면서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로 옳지 않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후회나 죄책감 결여와 관련이 있죠. 따라서 맞습니다. 2번, 다른 사람의 감정은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도 냉담, 즉 공감의 결여와 관련이 있어서 맞습니다. 3번, 학교나 다른 활동 등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이는 경우 자신을 탓하며 학대한다. 이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저조한 수행에 대해 자신을 탓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죠. 따라서 3번은 해당되지 않아서 2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4번, 피상적이거나 가식적인 정서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기분이나 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피상적이거나 결여된 정서와 관련이 있죠. 따라서 맞습니다. 5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일반적인 염려가 결여되어 있다. 후회나 죄책감 결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22번에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로 옳지 않는 설명은 3번이죠.
학교나 다른 활동 등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이는 경우 자신을 탓하며 학대한다. 3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23번 서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은요. 청소년 비행이 친구나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봅니다. 비행 친구와의 만남이 많을수록 법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배우게 되고 그 결과 비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습의 정도는 비행 친구와의 접촉 빈도, 기간, 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선의를 가지고 주어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범죄 행위는 학습된다. 맞죠? 니은, 범죄 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맞습니다. 범죄 행위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거죠. 디귿, 차별적 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순위, 강도에서 다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는요, 접촉의 빈도, 기간, 강도 등에 따라 학습 정도가 달라집니다. 리을, 구체적인 동기나 욕구의 방향은 법을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학습된다. 맞습니다. 동기나 욕구의 방향이 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학습됩니다. 따라서 모든 설명이 차별적 접촉 이론의 내용과 일치하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4번 와이너의 사회적 비행 상담의 주요 과제로 옳지 않는 것은 와이너의 사회적 비행 상담의 주요 과제는 그렇죠. 비행 집단의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비행이 재능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새로운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비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사회적 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죠. 이는 비행의 원인을 자존감과 소속감을 얻지 못할 때 비행 집단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았고, 비행 청소년의 특징을 반사회적 행동을 따르며 대인관계는 정상적이고 심리적 문제는 적게 이렇게 특징을 보았기 때문이죠. 한번 주어진 문항들을 보면서 와이너의 사회적 비행 상담의 주요 과제로 옳지 않는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행 집단의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맞습니다. 2번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교정은요, 와이너의 사회적 비행 상담의 주요 과제가 아니죠. 3번 비행 집단 내에서의 행동이 자신의 재능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4번 비행 집단 대신 소속감과 정체감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지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5번 학교나 직업 세계에서 비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정립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와이너의 사회적 비행 상담의 주요 과제로 아닌 내용은 2번이죠. 2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비행 이론은 누가 비행을 하는가 보다 누구를 비행자로 규정하는가에 주목한다. 비행 청소년으로 불리게 되면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미한 비행은 비범죄화시키고 비행 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을 것 등을 주장하여 소년사법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주어진 설명을 요약해보면요. 누가 비행을 하느냐 보다 누구를 비행자로 규정하느냐에 주목하죠. 또 비행 청소년으로 불리게 되면 실제로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경미한 비행도 비범죄화시키고 비행 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론일까요? 그렇죠.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의 핵심 내용은요.
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을 비행 청소년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된다고 봅니다. 낙인이 찍히면 그 낙인에 맞게 스스로 행동하게 되고요. 이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행 대책으로 비범죄와 전환처우, 탈제도화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내용은 그렇죠. 낙인 이론이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